오늘 회차 주제는 이직을 결심한 다음 실제로 거치는 관문들이에요. 이직을 결심했는데 뭐부터 해야 하냐는 사연, 일본 면접은 뭘 보는 거냐는 사연, 연봉 협상을 해도 되냐는 사연, 그리고 면접 때 들은 거랑 일이 다르다는 사연, 이렇게 넷이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직 결심하신 분 사연이에요. 이직, 이번엔 진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결심하고 나니까 뭐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고를 봐야 하나, 에이전트를 만나야 하나, 순서가 있는 건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번엔 진짜 라고 하신 거 보면 그동안 몇 번 마음만 먹으셨다는 뜻이겠죠. 이직이요, 마음 먹으면 다음 주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 1년쯤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준비하고, 면접 보고, 오퍼 받고, 지금 회사 정리하고, 새 회사에서 자리 잡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 앞 절반, 오퍼 받기까지만 같이 그려볼게요. 나머지 반은 다음 편에서요. 제일 먼저는 준비예요. 여기서 제일 흔한 실수가 마음 급하다고 바로 지원부터 넣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력서가 안 여물었을 때 넣으면 진짜 가고 싶던 회사를 그냥 면접 연습으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직무경력서를 손봐요. 일본은 이 서류가 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링크드인이나 비즈리치 같은 곳에 프로필을 열어서 스카우트가 들어오는 상태로 만들어둬요. 지원하는 길은 세 갈래로 잡고요. 아는 사람 소개, 에이전트, 직접 지원, 이 셋을 같이 굴리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지원하고 면접 보는 구간이에요. 보통 서류 넣고 면접을 2번에서 4번쯤 봐요. 한 회사에 한두 달씩 걸리고요. 여기서 요령이 하나 있는데요. 덜 가고 싶은 회사를 먼저 보고 진짜 가고 싶은 회사를 나중에 잡는 거예요. 앞에서 연습이 되니까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 군데를 같이 보면 오퍼 답 주는 기한이 서로 엉켜요. 그래서 제일 가고 싶은 회사 최종 면접에 맞춰서 나머지 일정을 거꾸로 맞춰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오퍼가 오면요. 연봉 숫자 하나만 보고 좋아하기 쉬운데 저는 총액을 뜯어봐요. 기본급이 얼만지, 상여가 붙는지, 주식이 있는지, 잔업비가 이미 월급에 껴있는지, 그리고 직급 이름은 그대로 믿지 말고 레벨을 숫자로 확인해요. 부장급으로 모신다는 말, 회사마다 그 부장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이름은 같아도 실제 대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면접 준비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저 이번에 일본 회사 서류가 처음으로 통과됐거든요. 근데 면접을 몇 번을 본다는 건지 2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무슨 케이스 면접이다, 영어 회차다 하는데 뭘 보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 경력만 물어보는 게 아닌가 봐요. 서류를 뚫었다는 건 이제부터 진짜 관문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도 처음 도쿄에서 면접 잡혔을 때 회차가 왜 이렇게 많나 싶었거든요. 한 번 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라는 회사가 자꾸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은 보통 2번에서 4번쯤 봐요. 근데 같은 걸 4번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회차는 경력이랑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를 봐요. 뒤로 갈수록 팀하고 나중엔 윗선까지 나랑 결이 맞나를 보고요. 그 안에 정해진 관문이 몇 개 섞여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였는지 그걸 순서대로 풀게 시켜요. 컨설 쪽이면 케이스 면접이라고 정답보다 생각을 어떻게 짜는지를 보는 회차가 커요. 외작에는 아예 영어로만 진행하는 회차가 따로 붙고요. 인도계 회사는 면접 절반 넘게 영어로 갔다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자 뽑는 문은 크게 둘로 갈려요. 하나는 일본어로 다 끝나는 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코딩 테스트가 중심이고 일본어는 크게 안 보는 문이고요.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면접에서 검증하는 축 자체가 통째로 달라져요. 그래서 면접 전에 챙길 게 정해져 있어요. 직무 경력서는 일본어랑 영어 2포맷으로 준비해 두고요. 면접관한테 거꾸로 물어볼 질문도 몇 개 손에 쥐고 가는 게 기본이에요. 아, 하나 더요. 준비도 안 된 채로 진짜 가고 싶은 회사부터 지원하면 2-3 곳을 연습으로 날리게 되거든요.
연습 3을 회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 게임을 잡는 순서가 안전하더라고요. 참,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그게 제일 통과율이 높아요. 소개 자체가 1차로 거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가도 처음 얼마가는 시용기간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컨설이나 전문직은 6달이 보통이고요. 그니까 진짜 승부는 들어가고 첫 석 달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면접이 뭘 보냐? 회차마다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저는 그 눈이 뭘 보려는지 미리 알고 들어가면 덜 흔들리더라고요. 세 번째는 연봉 협상 고민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오퍼 메일을 받았거든요. 기쁘긴 한데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여기서 더 달라고 하면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괜히 말 꺼냈다가 오퍼가 없던 일이 될까봐 무서워요. 일본에서 연봉 협상 해도 되는 거예요. 오퍼 메일 받는 순간 기쁨 반 계산 반이었겠어요. 저도 첫 오퍼 받았을 때 숫자보다 분위기가 더 무서웠거든요. 괜히 욕심부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사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퍼를 받고 나면 보통 시간이 좀 남아요. 짧으면 보름, 길면 한 달 정도. 그 기간이 도장 찍는 시간처럼 보여도 사실은 조건을 맞춰보라고 비워둔 거예요. 중도 채용은 이미 시장에서 값이 매겨진 사람을 데려오는 자리잖아요. 회사도 어느 정도 조정 요청은 예상하고 오퍼를 내거든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에이전트를 끼면 연봉 얘기를 대신 해주거든요. 구직자는 돈이 안 들고 비용은 회사가 내요. 그 수수료가 정해진 연봉의 3분의 1쯤 돼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내 연봉이 올라가는 편이 이득이고요. 편의 같은 사람이 한 명 붙는 셈이죠. 막상 얘기를 꺼낼 땐 기본급만 보면 좀 헷갈려요. 상여랑 주식, 고정잔업, 수당까지 다 묶어서 총액으로 봐야 하고요. 직급 이름도 회사마다 달라서 숫자로 된 레벨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지금 회사에 아직 못 받은 주식이 남아있으면 그 남은 값을 계산해서 사이닝 보너스로 채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 원래들 하는 표준이에요. 다른 회사 오퍼가 하나 더 있으면 회답 기한을 두고 카드로 쓸 수도 있고요. 기한 좀 늘려달라는 부탁도 예의만 지키면 무례한 요청이 아니에요. 흔히 지금 연봉에서 한 일이 10% 위로 불러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폭은 사람마다 회사마다 크게 달라서 아직 딱 맞다고 검증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붙잡기보다 참고선 정도로 두는 게 안전해요. 사실 액수보다 중요한 건 오퍼 단계에서 같이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시용기간엔 대우가 어떤지, 유급휴가는 언제부터 붙는지, 부업은 되는지, 조건 전체를 한 번에 맞춰보라고 있는 시간이 오퍼 단계니까요. 협상은 결례가 아니라 여기선 그냥 하는 일이에요.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정할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마지막은 면접이랑 실제가 다르다는 분 사연이에요. 입사한 지 2달 됐는데요. 면접 때는 팀 리드로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계속 남이 버려놓은 일 뒷정리만 하고 있어요. 얘기가 다른 건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사 2달이면 아직 회사 쪽 배치가 다 안 굳어 있을 시기이긴 해요. 저도 미국계 컨설로 옮겼을 때 비슷했거든요. 듣던 역할이랑 첫 몇 달 앉은 자리가 달라서 내가 뭘 잘못 골랐나 한참 곱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초반 몇 달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더라고요. 컨설이나 전문직은 시용기간을 6달로 잡는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승부는 첫 석 달에 갈린다고들 하더라고요. 이 6달이 그냥 적응 기간만은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선 3가지를 겸하거든요. 하나는 지원자 실력을 보는 시험이고요. 하나는 소개해준 사람의 레퍼럴이 회수되는 시점이에요. 소개 인센티브는 보통 6달 정착하고 나서 나가거든요. 마지막은 회사가 자기들 채용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일이 어긋나는 건 오퍼 받을 때 막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직급 이름은 회사마다 크기가 달라서 호칭 말고 레벨 숫자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시용기간 조항도 기간이랑 그동안 처우, 연장 여부까지 문서로 짚어두고요. 보수도 기본급만 보면 오판하니까 상여랑 주식, 고정잔업, 수당까지 나눠서 봐야 해요.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도 있어요. 시용기간은 회사가 지원자를 보는 창이기도 하지만 처우랑 기대치를 다시 맞춰보는 창기기도 하거든요. 감정으로 부딪히기보다 오퍼 서류에 적힌 직급이랑 역할, 실제 배치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서 얘기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저는 결국 입구에서 역할을 문서로 못 박아두는 게 제일 확실한 보험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사연 다 들어봤네요. 이직 결심 후엔 준비 면접 오퍼까지 흐름을 한 장으로 그려두면 좋다는 것도 봤고, 면접에서 보는 관문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짚었어요. 오퍼 받은 다음엔 혼자 싸우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는 것도 봤고요. 면접 때 들은 거랑 실제가 다르다면 그 어긋남은 오퍼 받을 때 미리 막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세한 숫자랑 근거는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다음 회차는 회사마다 다른 진짜 연봉을 비교하는 얘기로 가볼게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봐요.